입지가 좋은 강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갭처럼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 원가의 갭이 좁아지는 구간 또는 역전이 만약에 일어나는 구간들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구간의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갭 투자, 미분양, 역전세 구간을 노려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제목이 좀 이상하죠? 비트코인 갭 투자? 비트코인하고 갭 투자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애매할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사용하게 된 단어가 있죠? 갭 투자. 갭 투자는 보통 무슨 걸 의미하냐면 부동산 투자할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 즉 그 갭이 적은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이 시기가 매수 적정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갭 투자가 2015년 정도부터 성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갭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갭 투자 한때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죠.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36억이나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아파트가 2012년 11월에 매매가 10억 9천 그리고 전세가가 4억 4천 정도라서 갭이 6억 5천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점이었죠. 이때 샀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27억 5천만 원의 갭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6억 5천이었던 2012년에는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갭도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쭉 벌어지니까 이렇게 갭이 좁아진 시기에 투자하는 것을 갭 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서 매매가는 투자 가치고 전세가는 실수요 가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입지의 지역은 경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고 크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실수요 가치, 즉 전세가가 하방을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좁혀지는 그런 구간, 앞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면 2012년 그 당시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매매가가 쫙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폭락론에 젖어 있는 대중들은 아무리 권해도 안 삽니다. 압구정 현대가 아니라 그 어떤 걸 내놔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참 부동산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부동산 하듯이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처럼 소유권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현상이고 화폐는 즉 장부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권리증하고 같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땅. 부동산은 지구가 폭발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듯이 비트코인도 한번 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같고요. 세 번째, 둘 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전 금과 부동산이 유일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란 또 다른 자연물에 가까운 대상이 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 부동산, 비트코인이 이 화폐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주는 주요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함께 제가 추가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의 매매가, 즉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전세가가 강력하게 방어해 주듯이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채굴 원가가 강력하게 방어해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채굴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동되는 모든 거래들, 근데 그 거래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가짜로 해킹해서 올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문제가 없고 실제로 거래된 거고 그 거래에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주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주체들을 채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채굴자라고 불려오는 이 이해관계자, 비트코인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장부에 기입까지 마치는 그 전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 전산 처리 비용, 즉 전기료가 발생되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전기료나 그 사업체를 운영할 때 들어간 인건비, 운영 유지비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컴퓨터 전산 처리 비용,
이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면서 발생된 이 전기료, 이게 비트코인 하나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장부에 기입하는 이 전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를 때, 이 채굴을 할 때 들어가는 채굴 원가가 되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의 채굴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쌍방의 거래를 보증하고 계약서를 써주고, 그 계약서를 법무사가 등록해서 등기 권리증을 주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로 축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필요 없어요. 이러한 중개사가 하나도 없이 코드로 알아서 처리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아파트로 봤을 때 채굴 원가는 무슨 개념이냐면, 첫 번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 이 시공 원가의 개념도 있고요.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에는 서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게 돼서 해시레이트가 커지면 이 커진 해시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산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기료가 더 크게 많이 발생되게 되겠죠. 즉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많아졌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전세가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채굴 원가는 시공 원가 플러스 전세가의 개념같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요 옐로우 선이고요, 채굴 원가가 요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선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매크로마이크로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관계처럼 갭이 줄어들면 다시 벌어지고 줄어들면 다시 벌어지고, 이러한 관계를 가져갑니다. 왜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채굴 원가는 시공 원가에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세가의 개념을 합쳐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채굴 원가인 블루선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내리더라도 이 채굴 원가 밑으로 크게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관계처럼 갭이 줄어들어 붙으면 다시 벌어지고 많이 벌어지면 다시 붙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채굴 원가 가격 밑으로 빠지는 구간이 있었는지를 제가 레드 서클로 표시한 건데요. 약 5번 정도 채굴 원가 밑으로 빠지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러한 구간들이 한번 나타난 적이 있죠. 이것을 부동산으로 말하면 즉 역전세, 미분양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 원가가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쭉 봐왔을 때의 경험상 알고 있죠. 2013년부터 서울 지역에 많은 새 아파트들이 미분양 나고 모두가 부동산은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우린 뭘 했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듯이 2012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갭이 6억밖에 안 됐던 것처럼 그 당시에 경희궁자이나 아니면 반포에 있었던 새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나고 있을 때 그 미분양 아파트를 샀었어야 됐죠. 이렇게 실제 그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과매도되거나 시장의 심리가 죽어있는 기간에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줍줍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줍줍의 결과는 그 이후에 정상적인 가치를 찾아 나가고 과매수 구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갭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거래량, 즉 수요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절되고 그 조절되는 난이도에 따라서 채굴 원가가 오르내리는 구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채굴 원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부동산으로 치면 실수요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가 좋은 땅이란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이라면, 이런 좋은 땅이라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를 땐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 미분양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이런 현상은 사라지게 되죠. 왜냐? 처음엔 몰랐지만 강남 부동산이 좋다라는 걸 한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IMF가 와서 강남 부동산 빠졌을 때 샀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확 올라갔던 걸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한번 빠지지만 이때가 기회라고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락폭이 좀 더 줄어들고 2020년 팬데믹이 왔다고 해도 빠지지 않고 더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전세가 난다던가 아니면 급락하는 구간들이 적어지고 점점 기간도 짧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죠.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트코인 역시 구간별로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 원가가 역전되는 구간들 중에서 한 달 미만 발생했던 일시적인 구간 빼고 한 달 이상 미분양이나 역전세,
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역전 구간들이 나타났던 거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총 3번 정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있었던 역전 구간입니다. 이때 보면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이 미분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그냥 미분양 역전세 막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 구간 동안 잠깐의 상승 있었던 구간 빼고 거의 1년간 이 하락 구간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까지만 봐도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입니다. 이 기간에도 역전세가 났죠. 약 6개월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단 4개월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감기 상승 이후에 폭락 구간이 쭉 진행되고 있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발생한 채굴 원가 아래로 내려갔던 시기는 2달 전이었던 2012년 6월에 며칠 뿐이었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역전 구간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듯이 이 6월 지나고 어떻게 됐죠? 가격이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한 달 이상 갭 역전 구간은 2016년부터 총 3번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이 있었죠. 2016년에서 17년 1년간의 구간 이후에 쭉 상승하고 2019년 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사이에 발생됐던 역전세 구간 이후에 쭉 상승하고 2020년 상반기 동안 진행됐던 하락 구간 이후에 쭉 반감기와 함께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중요한 화폐 현상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이 그 누구에게도 위변조되거나 강탈당할 수 없는 그런 게 불가능한 진짜 장부라고 생각한다면 입지가 좋은 강남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갭처럼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 원가의 갭이 좁아지는 구간 또는 역전이 만약에 일어나는 구간들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구간의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요. 이러한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갭 역전 구간과 기간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마치 강남 부동산을 불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압구정 현대처럼, 맨 처음 설명드렸죠? 이 압구정 현대처럼 언젠가는 아예 갭이 붙지도 않고 에어로 떠 있다가 어느 정도 좁혀진 다음에 다시 쑥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죠. 지금도 역전세나 제로갭이 발생되고 있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로갭도 아예 무슨 청산가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다? 족보가 다르다. 저의 비트코인 스승님인 오태민 작가님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족보가 다르다. 그래서 지혜의 족보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의 지금의 현상, 이것도 긴 시계열로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었던 해프닝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저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붙지 않을 때도 이렇게 무갭, 노갭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심지어 역전세가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원가가 미친 듯이 솟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전세가가 빠지는 역전세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전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실수요가 없다는 것, 즉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메리트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자에게 외면받게 되는 곳은 역전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이 좋은 자산, 즉 좋은 입지의 부동산과 같은 이러한 자산들을 지금과 같은 역전세, 미분양이 나고 있는 기회에 잘 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직 역전세나 미분양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구간이 크립토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죠. 만약에 지난 6월에 발생됐던 며칠간의 그 역전세 구간 같은 것들이 또 한 번 나타나고 몇 달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그 구간은 향후 몇 년간 가장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 이후 15년부터 19년, 20년까지 쭉 이어졌던 부동산 갭 투자 대세 상승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을 믿는다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이 갭 구간, 이 갭이 줄어드는 또는 역전세 미분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역전 구간이 생겨나는 이 구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